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며칠 전에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AI 시장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터졌죠.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조금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번 영상 잘 구성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025년도 AI 그리고 반도체판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AI 혁명이 2025년도에 끝날 거다, AI가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국장에 대한 비중도 그렇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보유 편향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 AI라고 하는 트렌드, AI라고 하는 이 인더스트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저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2024년도 AI 시장과 2025년도 AI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AI가 어떠했는지,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2024년도 AI를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2025년도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2024년도 AI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시장은 저는 4가지 기업들로 어떻게 보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우리 General Purpose GPU, 범용 AI 가속기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기업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을 만들어주는 TSM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전공정단에서의 엄청난 파운드리 경쟁력도 있었지만 파운드리 후공정단에서 코어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2.5D 패키징 기술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모든 빅테크 업체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HBM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삼성전자 비중이 살짝 되기는 합니다만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물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기술적인 격차를 벌려놨었던 기업이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GPT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오픈 AI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고, 저희가 GPT,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저희가 2024년도를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참 여러 가지 키워드를 써놨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 2024년도까지는 AI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5년도부터는 트레이닝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더 인퍼런스, AI 추론 시장에 대한 투자로 시장의 메이저한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이 최근에 상승했었던 그런 맥락도 인퍼런스에 대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AI가 서버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GPT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API로 연결해 오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 저희는 미국에 있는 오픈 AI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오면서요, 디바이스 자체가 확장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이건 애플이 기대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AI 스마트폰, AI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 발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AI 스마트폰만으로는 저희가 AI를 맥시마이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마트 홈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 등등 기타 AI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확장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모델로 치면요, 그동안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집중으로 갔죠. 근데 이게 멀티모달로 가면서 LMM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꼭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이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CEO가 말씀해 주셨던 피지컬 AI까지도 확장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인간이 활용하는 다양한 자극들을 다 활용 가능한 에이전트 AI, 그리고 우리가 퍼스널 데이터에 이 에이전트 AI를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가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AI 비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2025년도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서 가만히 저희가 따져보면 2024년도까지는 서버 내 통신이었어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박아놓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10만 장, 20만 장 되는 GPU를 때려 박아서 AI 트레이닝을 돌렸다면 이제는 서버 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 통신도 이루어질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온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면 디바이스 간 AI 관련 통신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의
고도화도 한번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GPGPU 기반에서 ASIC 칩들이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GPGPU 시장이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범용 가속기는 미친 듯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ASIC 시장이고 ASIC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테마, 재료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2.5D 패키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도 계속 쓰이겠지만 3D 패키징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신이랑 데이터 통신 네트워킹과 연결이 된 거기도 한 건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글래스 코어 기판 이런 여러 가지 똑같은 데이터들이 서버 간, 칩 간 통신을 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들이 또 접목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렌드, 이런 키워드에 조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2025년도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25년도 AI의 키워드를 한번 주식시장 관점에서 잡아볼까요? 저는 ASIC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가장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는 브로드컴, 아브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 커스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정말 고객 맞춤형 칩을 가장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아브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인공은 아브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키징은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저는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는 아직은 벅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TSMC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HBM 계속해서 쓰일 겁니다. ASIC 칩들에도 HBM이 안 쓰이는 거 아니고요. 물론 뭐 GDDR이라던가 뭐 다른 SRAM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ASIC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있지만 어쨌든 퍼포먼스 차원에서 HBM을 뛰어넘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이닉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AI 인프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그리고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쪽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CRM이죠. 세일스포스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하면 그냥 아마존닷컴만 생각하시고 AWS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AI 관련된 디바이스를 만들어놨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그런 AI 반도체 칩을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확실히 인프런스로 빠르게 붙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함께 공부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통신의 고도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브로드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컴 자체가 네트워크 혹은 뭐 통신 관련된 칩들을 굉장히 잘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ASIC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오히려 통신을 더 고도화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 그럼 저는 브로드컴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하고 AI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PPAC라고 하는 네 요소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AC가 뭐의 약자냐면요. Power, Performance, 그리고 Area Cost 이 네 가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는 네 가지를 고루고루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워, 저전력이어야 돼요. 파워를 적게 써야 되고요. 그러는 동시에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자체가 많이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덜 차지해야 되고요. 커스트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024년도는요.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요소를 위해서 파워 에리아 커스트를 희생하는 한 해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론용으로 넘어가고 반도체 칩의 어떤 메인 트렌드가 ASIC으로 넘어가게 되면 퍼포먼스에 대한 욕심을 살짝 줄이더라도 파워, 에리아, 커스트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ASIC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ASIC이 서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범용 목적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해주고 기업의 ROE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워 에리아 커스트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디바이스 쪽으로 AI 칩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디바이스에서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이유로 파워 에리아 커스트를 희생을 하게 되면 예컨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HBM을 그냥 스마트폰에 탑재하잖아요. 전기 너무 많이 먹어서 한 시간인가 만에 아마 전기가 다 나간다는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파워, 에리아, 커스트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칩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혁명, 반도체를 넘어서 정말 AI가 IT 차원에서 어떤 혁명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좀 전달을 해드려 보면요. CPND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요 네 가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건
AI를 우리 정말 일반 대중들이 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하얀색 박스로 그려놓은 게 스마트폰 혁명 때의 CPN들을 각각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 때 컨텐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AI 쪽에서 이 컨텐츠가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에이전트 AI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비서처럼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컨텐츠로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혁명 때의 키워드는 뭐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같은 어떤 OS였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쫙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IT 혁명 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LM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 플러스 데이터셋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는 저는 데이터 스케어시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속도보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속도가 지금 월등히 빨라져 있는 상황에서 곧 있으면 AI가 더 이상 학습할 신규 데이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AI에 최적화되고 그렇게 synthesized된 데이터셋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확장이 되면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스마트폰 혁명을 끌어당겼던 통신 기술은 저는 4G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G 기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뎠죠.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느리게 되면 사용성 입장에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4G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스마트폰 혁명을 속도를 빠르게 당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5G보다도 더 어드밴스된 5G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조금 아직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6G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이것과 관련된 통신의 혁명이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 관련해서 뭐 스마트폰 혁명에서는 당연히 스마트폰 그 자체였어요. 스마트폰의 성능 자체가 급격하게 빠르게 오면서 하나의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핸드폰과 노트북을 따로 봤다면 노트북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성능과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계속해서 디벨롭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AI 혁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AI 디바이스가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 AI가 들어와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저는 로봇이 AI 혁명을 급격하게 끌어당겨주는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AI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젠슨왕의 피지컬 AI 언급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동안에는 AI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 물리 법칙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로봇이 들어오고 로봇의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AI가 물리세계에 대한 원칙들을 학습하면서 로봇과 AI가 접목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영화 아이로봇에서 꿈꾸는 그런 시대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갑자기 제가 영상을 준비하던 어제 급격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AI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쇼크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딥시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AI 주식 입장에서도 저는 결국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까지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허투루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딥시크 관련된 자료들과 수많은 영상들을 좀 스터디해 본 바에 따르면 딥시크는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똥줄이타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80 빌리언 투자하고 뭐 메타가 60 빌리언 투자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를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렸지 앞으로 축소되지 않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만약에 뭐 지금 당장 AI 알고리즘 차원에서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고 중국이 그럼 알고리즘은 너네가 가져가. 우리는 반도체를 받을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 할 때 AI 알고리즘 절대 질 수 없다. 무조건 투자해라 하면서 캐펙스를 늘리면 늘렸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점에서 사실 어제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TSMC도 떨어졌고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장이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AI 주식을 던질 만한 그리고 익절을 충분히 낼 만한 그런 미끼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I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오히려 우리가 버블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미국 쪽에서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발표가 되면서 AI 주식들이 다시 한번 조금 주가를 회복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겠지만 정말 미국의 AI가 중국의 AI한테 먹히면서 지금의 엄청난 캐펙스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AI 버블이었고 그게 꺼져가는 그런 촉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서 보면. 그렇게 되면 뭐 저도 제 분석이 지금 틀린 거겠죠. 하지만 그런 소식들이 한 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소화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패닉하는 그 심리 때문에 미리 움직여버리는, 시장의 패닉과 동시에 움직여버리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아주 약간의 뉴스에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작하듯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호재에는 더 많이 반영하고요. 악재도 더 많이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 어제 놀라가지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조금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침착하게 이번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셨다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뭐 TSMC가 됐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다시 한번 스터디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주식 투자는 정말 길게 보셔야 된다는 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